자, 종아리 신경성형 시술 신청서예요. 오늘 시술할 거는 고주파를 이용한 종아리 근육 운동신경 차단입니다. 이게 메인 명이에요. 다만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갈래가 나가고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수술을 할 건지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우리 환자분은 오늘 종아리 신경 성형술을 할 거예요. 그리고 보톡스를 200유닛을 맞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때처럼 앞쪽과 옆쪽 중심으로 맞을 텐데, 지난 1월에 맞았고 지금 11월이니까 한 10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맞아도 되는데, 용량은 맞아가면서 너무 많으면 제가 좀 줄이도록 그렇게 할게요. 시술은 제가 직접 하고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 안내를 받으셨을 거고, 자, 마취는 종아리 근육으로 가는 감각신경 마취만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가시면 되는데, 다리가 이렇게 있고 종아리가 이렇게 있고 발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신경이 이렇게 깊은 쪽에서 쭉 지나다니거든요. 이 신경이 여기 오금 있는 데서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가 원하는 근육으로 이제 분포를 하는데, 우리는 이쪽 오금 있는데 여기 피부 마취 살짝 할 때 좀 아프고, 이렇게 들어가서 신경 마취를 해서 감각신경 마취만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로 들어가서 우리 시술 팁이 탐침봉이 들어가서 시술이 되는 겁니다. 이거 피부 마취 할 때 따끔따끔 2번 아플 거고, 자, 그런 다음에 가장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부작용인 합병증이잖아요. 뭐 설명을 드릴게요. 자, 1번은 누구나 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술 후에 뒷다리가 운동 많이 했을 때 당기는 것 같은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시술이니까 피멍이 좀 들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위압감, 이건 아까 발목에 힘이 빠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올 수가 있고, 발저림, 아까 자고나 일어나가지고 발 좋아졌다 그랬죠. 이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다리가 좀 벙벙하게 붙는 느낌이 좀 있을 수가 있고, 시술 부위에 약간 바늘 자국처럼 보일 수가 있으나, 이런 것들은 다 해결이 되는 것들이고 누구나 오는 거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부종은 뭐냐면, 우리는 좀 달라요. 이게 한량이 지금 없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처음 하셨을 때는 이 근육이 이렇게 있잖아요. 신경이 이렇게 있고, 이제 여기 차단을 하면 이 근육이 신경이 붙어 있을 때는 땅땅한 감이에요. 근데 이게 차단이 되면 이게 홍씨가 되거든. 물감처럼. 물감처럼 되게 약간 수분을 함유하려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압박밴드를 착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가 시간이 지나면서 곶감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같은 다리가 나오는 거죠. 자, 2번은 오면 안 되는 것들. 그래도 시술이기 때문에 감염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약을 항생제를 3일치 먹을 거고, 종아리 근육 손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이나 2달 지나고 났을 때 이제 근육에 힘이 붙는데, 그때 갑자기 어떤 동작을 취하다가 다칠 수가 있다. 근데 좀 아프다. 후유증이 특별히 남는 건 아니지만 한 3, 4주 동안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때 오히려 시술 초기보다도 한 달, 2달 때 더 조심하는 게 좋겠고요. 예전에 종아리 수술하면 까치발 된다는 거 있었잖아요. 이건 절대 안 생깁니다. 까치발이 되는 거는 이제 고주파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신경을 녹이는 주사 같은 걸 할 때 그 주사액이 동맥으로 들어가서 근육이 괴사가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발 외측 피부 감각 부분, 자, 얘가 생기는 원인은 우리 열로 시술을 하잖아요. 근데 요 바로 밑에 피부 바로 아래 얇은 감각신경이 지나다니는데, 그 감각신경이 발의 뒤꿈치하고 발등의 바깥면을 담당하는 그런 감각신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열에 의해서 신경이 차단되는데, 옆에 있다가 얘도 좀 파편을 맞는 거지. 그러면 여기 올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좋아지지만 3,000명에 1명 정도는 영구적으로 좀 남을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수면 마취를 하지 않고 감각신경 마취만 하는 거고, 환자분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발 쪽으로 이 부위로 뭔가 뜨거워지는 느낌이 있다든지, 시술 중간에 뭐 전기가 오는 느낌이 있다든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워낙 작은 신경이기 때문에 초음파 했을 때 보이지도 않거든요. 이거만 시켜주시면 되고, 보상발달, 이건 오면은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모양이 좀 왜곡될 수가 있어서, 이게 오는 원인은 어느 한쪽 근육을 영구적으로 없앨 때, 특히 안쪽에 있는 비복근을 영구적으로 없앨 때 바깥쪽으로 치달으면서 근육이 이렇게 좀 휘어 보이고 안에가 파여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바깥쪽을 어떻게 하는지 많이 줄이고 안쪽을 좀 남길 거니까 더 자연스러운 다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피스에서는 영구적 시술을 요구하지 않는 한, 이런 이유 때문에 반영구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종아리. 종아리를 많이 쓰는 과도한 운동 및 등산, 장시간 보행 등은 종아리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잠깐 끊을게요. 그렇다고 해도 옛날 다리가 되진 않아요. 네, 되게 이뻤을 때보다 좀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자, 필요에 따라서는 시술자의 판단하에 추가적인 시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술자의 판단이라는 건 왜 들어가냐면 다리가 이뻐지시는데 여러분들은 욕심이 되게 많아요. 더 얇아지게 하고 싶은데, 예. 근데 이게 줄일 수 있는 근육이 있고 줄일 수 없는 근육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줄일 수 있는 근육이 좀 약간 좀 올라왔다 싶은 거 좀 할 수 있다, 뭐 그런 뜻으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 네. 자, 별도의 시술비는 요구되지 않으나 마취, 약제비를 포함한 기타 66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뭐 3, 4년 뒤에 리터치를 한다고 했을 때 핫피스가 좀 시술 비용이 좀, 네, 그래서 근데 그만큼 효과는 좋아요. 네. 근데 그걸 나중에 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은 이 정도만 내시면 A부터 Z까지 다시 이렇게 또 리터치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심장이 아팠다든지 뭐 특별한 병이 있거나 그런 건 없으시죠? 네. 약물에 대한 부작용도 없으셨고요. 예. 그래서 이런 치료에 대한 방법들, 그리고 이제 합병증에 대해서 저로부터 충분하고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를 이해 숙지하고 자발적 의지로 시술합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다 이해하셨죠? 네, 맞아요. 더 뭐 궁금하신 거. 없습니다. 근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영구적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고 반영구로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엔 아가씨 때는 네. 이렇게 좀 이쁘게 사시다가 나중에 그쵸. 이제 결혼하고 아기 낳으시고 한 50, 60대 시즌서부터는 네. 근육을 좀 많이 키우시는 게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여지는 만들어 놓고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인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따가 시술방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